지구의 주민에게는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 달처럼 나에게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슴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거의 한 달 넘게 동안 붙잡고 읽었던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나라는 세계의 발견이라는 책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논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약간 풀어서 해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저자는 나카무라 노보루라는 일본 사람인데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요. 일단 언어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언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뭐 국어책이나 소설책, 뭐 문법책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워낙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고 제가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저의 생각을 약간 못해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3가지만 일단 조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철학의 목적에 대해서 1930년대에 그가 말하는 철학의 목적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철학의 목적을 가르침이 아니고 활동이다. 철학은 주로 어떤 것을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후반대에 와가지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던 걸 완전 뒤집죠. 그냥 철학의 목적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고이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평화로운 상태에 있기 위한 사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불확실한 상황이 줄어들면 나름의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나름 불안감과 불행의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죠. 근데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확실성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계속 움직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운전을 하고, 손을 씻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잠을 자는 것조차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있나요? TV를 보는 순간 그것조차도 사실 TV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역동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는 행동 자체가 평화로운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역동적으로 계속 무엇을 할 때 평화로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평화로움에 다다르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철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철학은 나의 사고와 사고를 저 멀리 지평선에 두게 만들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침묵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내 방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기가 우는 이유가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냥 딱 사실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그게 평화로운 상태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것들을 보려 하지 말고 잡히는 것들을 보고 느껴라.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전부다. 두 번째로는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참신했습니다. 생각이 뭘까요? 생각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갑자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함이라는
시계 개념은 경험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은 생산품이라기보다는 표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표시다. 생각은 생산품이 아니다. 생각을 생산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생각으로 우리 세계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모든 신념들에 따라 나의 행동은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생각은 생산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의성 이런 것 또한 생산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생각은 표시라고 합니다. 생각은 표시다. 어떤 표시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더운 날 물이 떠오른다면 그건 내가 목이 마르고 내 몸이 물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읽은 오늘의 책에서 밑줄 그은 이 구절은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자극했고 공감했기 때문에 나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나의 내면을 반영한 표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은 생산품이기도 하고 표시이기도 하죠. 생각은 내 인생을 창조합니다. 내 신념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품입니다. 하지만 물, 음식, 사람, 사랑이 필요하다는 표시이자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생각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표시니까요. 네. 우리 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또 되게 좋았는데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 안에 있고 타인은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에 불과하다. 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하나의 무대이자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신기하게도 언제나 앞면만을 향한다. 우리는 세계라는 무대를 만들어간다. 그 무대에서 삼라만상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자꾸만 나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나도 점점 그 존재들이 사용하는 음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존재들과 마찬가지 소리를 내고 그 존재들과 공동으로 생활한다. 그런 존재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척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와 타인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격리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나 자체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 격리된 타인인 것이다. 타인이 없다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격리된 타자도 상호 보완적인 모습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응시하는 것이다. 지구의 주민에게는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 달처럼 나에게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면은 얼굴 혹은 그곳을 표정이라고 부른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세계가 있고 제가 주인공이 이 삶 자체에 타인이 섞여져 있는데 그 타인은 자꾸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타인의 진실된 모습은 이 반쪽짜리 얼굴 표정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 책을 접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에 깊이 관여하는 절대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전혀 무의미한 물음이라고 말해요. 산이라는 말은 산이 아닌 것과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말은 이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반대말인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그 말을 부정하는 말이 존재함으로써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존재로 흘러 넘칩니다. 존재 이외에는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죠. 존재의 반대어는 무엇일까요? 무일까요? 그러나 이 세계 어디를 찾아도 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라는 말을 이 세계에서는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존재란 무엇인가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결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인간의 그런 근원적 태도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없고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어쨌든 저에게 그 언어 공부라는 한 파트의 그 선두주자인 비트겐슈타인을 공부를 함으로써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언어 다음에 기회 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